오늘은 식수절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52년 3월 14일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해서 수많은 살림이 불탄 것을 두고 가슴 아파하시며 전군중적 운동으로 살림을 많이 조성할 데 대한 귀중한 결실을 주셨습니다.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도록 나무 심기에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온 나라 인민은 저국 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낙원으로 꾸리시기 위해서 바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미호장 기사장 김창규 동지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중앙양미호장이 나라의 살림복구를 위한 믿음직한 병기창으로 변모됐다고 얘기했습니다. 2014년 11월 경의하는 총비성님께서 우리 중앙양미호장을 찾아오셨던 그날 국토환경보호 사업을 책임졌던 일꾼들도 함께 동행했댔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날 아침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비행기를 타고 전국의 살림 형편을 요해했습니다. 숫자를 통해 알고 있던 것보다 실태가 너무 심각해서 머리를 쳐들지 못하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 나라의 살림은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선한가 하는 갈림길이 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살림복구 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온 나라가 떨쳐나 살림복구 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직접 살림복구 전투의 사령관이 되시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김창규 기사장 동지는 이날과 더불어 황금산 보물산의 세일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됐다고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살림복구 사업을 국사 중의 국사, 만년대계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인민을 살림복구 사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살림복구의 믿음직한 병기창들이 훌륭히 일떠서 온 나라를 수림화 올림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서 2015년 2월 25일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 모범살림군 칭호를 제정할 때 대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종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다음 날인 2월 26일에 발표하신 역사적인 담화 전당 종군 전민이 살림복구 전투를 심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전우식의 천리마 운동을 벌린 것처럼 사회주의 애국님 운동과 모범살림군 칭호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살림복구 사업에 총골기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도 발기하시어 살림조성 사업이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나무를 심으시며 사랑하는 조국 땅에 애국의 마음과 녹슬 묻을 것을 위대한 실천으로 호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2차 초급당 비서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인민의 리상고리가 잇떠서고 있는 화성지구에서 뜻깊은 기념 식수를 하시던 그날에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식수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 없을 순결한 양심을 심는 사업이라는 고귀한 뜻을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그 정력적인 용도 밑에 정말이지 살림복구 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지방중흥의 그 새 시대가 펼쳐진 오늘의 그 시대적 요구의 상황에서 생태환경 개선과 지방중흥의 그 든든한 토대를 축소하는 데 중심을 두고 살림 조성 사업들이 도처에서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속에 올해 들어와서만도 전국적으로 100여 개 단위들이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쟁취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자원량을 누리는 원칙에서 살림을 새로 조성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중심 목표로 정하고 각 지방들에서 경제림 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나무 심기에서 나무를 몇 대 심었는가가 아니라 몇 대를 살렸는가가 보다 중요하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무 심기와 비배 관리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나무의 사름일을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순관 뜻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인민들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푸른 숲 솔레이는 만복의 도전 인민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열렬한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당내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어 조국 강사를 푸른 수보고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갖고 갈 애국의 요리 안고 식수조를 맞으며 각지에서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이 4월 15일 선인백화원에 전나무와 금입 회화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관상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쓸모 있는 원림 수종을 위주로 해서 11종의 300여 그루의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다 자란 나무가 직경을 고려해서 독립식, 묶음식, 뭉치식 등의 다양한 배치시법을 적용해서 심는 간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 학생들이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미래를 가꾸며 조국을 또 받드는 뜨거운 충심을 간직하도록 하는 데서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도 평양을 웅장 화려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전변시키기 위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은 자기들이 심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마다에 조국을 받드는 옥센 고목으로 청춘 시절을 빛내어갈 소중한 일념들을 담았습니다. 평양시 안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도 조국 산천을 백화만발한 무릉도원으로 꾸려갈 애국의 마음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룡도업적이 깃든 장산혁명사적지에서 소종이 좋은 수천 그루의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직통중앙위원회 일꾼들은 나무를 심는 사업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국 산천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보람있는 애국사업이라는 자각을 안고 화성산에서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몸소 심으신 두 그루의 전나무는 오늘 우리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가슴마다에 옥색이 뿌리 내려서 애국의 마음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당 정책을 심고 또 애국심, 순결한 양심을 심어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 가르치심을 다시금 세계화하면서 전국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나무 심기 운동에서도 앞장서고 또 오늘의 중산 전략 식수조를 계기로 우리 철수동 직맹위원회에서는 양학도 축구경기장 주변에 나무 심기를 저지겠습니다. 축백나무와 범맞이 나무를 비롯한 수백 그루의 원림 수정 나무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무 심기와 관련한 기술적 내용들을 다 알려주고 모든 일꾼들이 각 기술적 요구에 맞게 나무를 심도록 류명중앙위원회 일꾼들과 평양시 안의 류명원들도 식수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화성거리에서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나무 심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잘 알고 과학기술적으로 나무를 열렬한 향토의 초고개를 안고 류명 일꾼들과 류명원들은 원림 설계에 준해서 소종이 좋고 관상적 효과가 높은 전나무와 향나무, 구슬꽃나무를 비롯해서 260여 그루의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한편 농군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농군맹원들도 만경대 혁명사적지를 찾아 잣나무와 진달래를 비롯해서 많은 나무들과 꽃과목들을 심어 유서 깊은 송지의 풍치를 더욱 돋궈 주었습니다.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조국 강산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같이 떨쳐나 주변 산들과 거리와 마을, 공원과 공장, 기업소 군에들에서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관상적 가치가 높은 나무들뿐 아니라 기름나무림, 종이원료림, 산열매림과 같은 지방공업 원료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들도 많이 심어 경제림 면적을 늘렸습니다. 황해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도안의 모든 산들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제로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나무모 보장을 선행시키고 나무 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너티나무와 잣나무 등 수종이 좋은 55만 여 그루의 나무를 담당님들과 지방공업 원료림들에 심었습니다. 자강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봄철 나무 심기에서 나무모 보장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참대 보두나무, 전나무를 비롯한 6,500만여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확보해서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북부지대의 특성에 맞는 수종별 선택과 함께 심은 나무의 사lum률을 높이는 데 기본을 뒀습니다. 오늘 우리 강계시에서만도 동물원 군내와 유동지구, 심천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강원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애국의 한마음 안고 도안의 곳곳에서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종합병원 건설장 주변과 도양매장, 구두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해당 지역의 지대의 특성에 맞는 잣나무와 밤나무를 비롯하여 도쪽으로 총 240여 정도의 4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무 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진행하고 사lum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실무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남포시에서는 항구문화도시의 특성과 지대적 토양 조건에 맞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위주로 하면서도 수유나무와 같이 지방공업 원료로 쓰이게 될 나무들을 기본으로 수종 선택을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일토와 마을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는 데서 수리마, 원리마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동안에 12만 그루의 나무들을 시안의 여러 곳에 심었습니다. 조국보위와 청춘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군사복무를 더 없는 자랑으로 여기는 학생 청년들의 애국열의가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혁명의 일세 세들의 조국보위 정신을 굳건히 이루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의 의지를 안고 평안북도의 학생 소년들이 전쟁노병 전희석 동지, 길성난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조국의 천토를 용의롭게 사수한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영웅적 위훈에 대한 전쟁노병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 청년들은 위대한 전승세대가 넘겨준 승리의 계주봉을 억세게 털어쥐고 조국보위 처소마다에서 자랑찬 군공을 떨쳐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신의주 시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합창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사랑하는 조국을 끝없이 빛내려는 새 세대들의 애국 의지가 더욱 승화되는 속에 황해북도 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합창 공연이 황해북도 예술극장 앞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학창시절에 잊지 못할 추억이 깃든 정든 교정에 영웅이 되어 돌아올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모교의 선생님들의 당부는 졸업반 학생들로 하여금 귀중한 어머니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혁명의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 의지를 가다듬게 했습니다. 들싸움녀는 정복단 명사가 되겠습니다. 수령보위, 조국보위의 주제가들을 우렁차게 합창하는 졸업반 학생들의 활기찬 기상은 조국보위 초소에서 청춘의 삶을 감높이 빛내어가려는 이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에서도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합창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공연에서 학생들은 한치의 땅, 한 그루의 나무도 피로써 사수한 전승세대의 영웅 전사들처럼 귀중한 조국을 목숨 바쳐 지켜갈 맹세를 다채로운 종목들에 담아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대를 이어 영원히 더 높이 향해 주시오. 세대가 남겨준 이 국보를 졸업반 학생들은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답게 조국보위를 국민의 최고 영예로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하고 조국보위 처소에 영약 달려나가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손전속 마비로 인해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던 한 장애자 선유를 일떠세운
황해북도 철도건설 사업소 부원 라송철 동지의 아름다운 서행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석성년 기자가 황해북도 사리원시 성문동에서 라송철 동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화면에서 소년을 업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황해북도 철도건설 사업소 부원 라송철 동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 업힌 소년이 선천성 마비로 8년 동안 걷지도 앉지도 못하던 량금호 소년입니다. 행동거지가 모습이다. 뭐니까 부동자세고 말하자면. 응? 소년의 할아버지인 김두갑 로이는 손자가 올해 9살인데 태어나서부터 8년간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별로 차도가 없어 부모들도 맥을 놓았었다고 했습니다. 강장 스님의 신문 자료가 보고서 강장 스님 만나려고 병원 앞에 있었는데 우리 부모가 걷지 못하니까 내 나무에 기도. 소년의 아버지는 3년 전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어느 한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하고 상담도 하는 과정에 자식의 병이 선천적이어서 매우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는 포기하자고 말하자 아내는 아들을 붙안고 슬피 울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눈물 속에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황해북도 철도건설 사업소 부원 라송철 동지였습니다. 그는 아이가 잘나고 튼튼한 게 얼마나 아까운가. 병만 고치면 큰일을 하겠는데 자기도 돕겠으니 꼭 병을 고쳐주자고 하면서 그모를 안고 다시 의사 선생님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송철동무가 구모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후에 알고 보니 량금호 소년을 담당해서 천여일을 치료해온 전경수 선생님은 자기는 그때 라송철 동지를 그모의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친척도 혈육도 아닌 그가 절절히 호소할 때 우리 사회는 참 좋은 사회구나. 사람들도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고 그래서 자진해서 그모의 담당 의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 기자는 라송철 동지가 제대군관이라는 것과 그리고 7년 전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영예 군인을 친동생처럼 돌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는 2딸이 있다. 그런데 자기 딸들처럼 군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모가 이렇게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불행을 당했으니 군사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군인들의 생활을 돌봐줘야 할 그모의 아버지 어머니가 속인들 얼마나 썩였겠는가. 그리고 일생 무릎걸음으로 살아야 할 그모의 정상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제대군관으로서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모의 큰아버지가 된 라송철 동지는 맡은 일을 하면서도 근 3년간 천여일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나라의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기자가 그모의 병치료를 위해 라송철 동지가 걸은 길을 계산해 보니 10만 리가 넘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을 안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의 소행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힘을 주었고 많은 의사들과 일꾼들이 그모를 일도세우자고 도하나 섰습니다. 라송철 동지는 사실 자기는 그모를 1년 정도 집중 치료하면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해를 넘겨도 차도가 없는 것을 보고 동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모가 7살 나던 2023년 4월 어느 날 그모를 데리러 갔던 라송철 동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모가 창문가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라송철 동지를 본 그모는 무릎걸음으로 달려와
나도 학교에 가겠다고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라성철 동지는 그때 너는 꼭 갈 수 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내가 빨리 걸으라고 책가방까지 보내주시지 않았는가고 하면서 금호의 손에 민들레 학습장과 해바라기 학용품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교복에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금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라성철 동지의 그 친정에 강권사리온의학대학과 황해북도 종합병원의 의료 일꾼들의 정성이 합쳐져 금호는 태어나 8해 만에 자기의 첫 발자국을 이 땅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들이 첫걸음마를 뗐을 때 그를 낳은 어머니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우리 집에 돈이 많아 억만금을 들인들 금호가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낳아준 부모보다 더한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우리 제도가 내 아들의 걸음마를 떼주었습니다. 금호의 나이는 9살. 아직은 대지에 첫 발자국을 찍은 데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과 땅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금호는 자기의 눈동자에 빗긴 라성철 큰아버지와 전경수 담당 의사 선생님, 여기서 미쳐다 소개하지 못한 인정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받아놨겠습니까?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그도 이제 크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고마운 이웃들의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어머니 조국이 자기에게 주는 축복으로 당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자는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서는 장애자들이 우울증에 걸려 생까지 포기하는 현상들에 대해 많이 보았는데 저 장애자 소녀는 어떻게 돼서 많은 사람이 관심하는 존재로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당에서 그토록 걱정하는 장애자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날 때 비록 큰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조국을 받드는 길이라는 소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자는 취재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천성 마비에 걸린 소년. 선천성이란 일생 고칠 수 없는 정신병의 대명사다. 그러나 정신장애자로 선고받았던 금호가 대지를 활보한다. 고마운 우리 당, 우리 제도가 키워낸 공산주의적 인간들에 의해 안전뱅이가 숙명이었던 금호가 대지를 활보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이런 기적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나온 종, 키운 종이라는 말은 있지만 이런 종을 무슨 종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어머니 당의 사랑과 정을 이어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미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결한 인간애로 장애자 소년을 일도세운 라성철 동지의 모습은 우리 시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평년에 비해서 낮 최고 기온은 매우 높고 강수량은 적은 것이며 올해 첫 황사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11.3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몇 높았는데 특히 11일 낮 최고 기온은 14.1도로서 평년보다 7도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mm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적었는데 특히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남포시, 개성시, 라선시와 같이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전혀 내리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12일부터 13일 사이에는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올해 첫 황사 현상이 나타났는데 1호에서 12일 sak주에서는 흙비도 내렸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16일부터 19일까지 평년보다 2 내지 3도 낮다가 20일부터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8일까지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과 서해안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근들은 날씨 변화에 맞게 앞으로 작물의 생육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서 오지안은 같았고 평년보다는 6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 평안남북도, 남포시와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5mm 미만의 비와 눈이 내리고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인 후 다시 흐려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평산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인 후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주로 개였다가 오후에 대체로 흐린 후 밤이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인 후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인 후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인 후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인 후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주로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린 후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이 때문에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이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와 눈이 내리고 특히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20 내지 3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생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일과 18일이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7일에 강원도와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18일에는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9일과 20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21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16일부터 19일까지 평년보다 낮겠고 20일부터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